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설레는 일을 앞두고 기분 망쳐버린 한 여성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이제야 비로소 우리도 우리만을 생각하는 날들이 왔구나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기분을 잡치게 해버리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댁은 저희 부부에게는 항상 부담이었고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끝내지 못한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지만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나이 곧 있으면 40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직업 하나 없는 시동생. 결혼할 때 도움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저희 힘으로 알아서 결혼을 했고 더욱이 결혼할 때 저희보다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댁을 더 신경 쓰기까지 했었습니다.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맞이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때 마음은 진심이긴 했었습니다. 받는 것은 없었지만 마지막 자식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드리고 와야 남편이나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과 제가 만만했을까요?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집을 한 채 마련해서 이사를 가는 저희들에게 시댁에서는 어이없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돌려가며 제게 요구를 하셨지만 염치 없는 시동생은 아예 대놓고 뻔뻔할 정도로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을 할 때 저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치르기 위해 쓸데없는 곳에는 지출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투룸이라서 신혼집으로 사용하기 가능해 결혼 후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것이었죠. 가전제품들도 다 쓸만했기에 따로 구매를 할 필요도 없었고 남편의 집만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둘 다 벌이가 시원찮은 것은 아니었지만 노리고 있는 집이 있었기에 우선은 지출을 줄이고 후일을 도모했던 것이었죠.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에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끝에 결국 저희는 저희가 원하고 바라던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짝 대출을 당겨서 가야 했지만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죠.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알리니 당장 그 집을 보고 싶다고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결국 이사를 나가는 것이냐고 말이죠. 친정 엄마는 울먹이시기까지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동안 반찬을 하나 해주고 싶어도 김치를 좀 넉넉하게 가져다 주고 싶어도 작은 냉장고라 그리 못했다고 이제는 큰 냉장고 있을 테니 넉넉하게 반찬을 해줄 수 있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살면서 남편과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잠시 웅크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보기 안쓰러우셨던가 봅니다. 그날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이사갈 집을 보시고는 정말 많이 기뻐하셨고 이사를 하는데 쓰라고 2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안 돼 이 녀석아. 이거 가지고 최신식으로 가전제품 몇 개 사도록 해라. 특히 네 엄마가 냉장고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큰 걸로 사라고 하더라. 앞으로 반찬 많이 해다 줄 거라고. 그동안 아빠가 니들이 뜻이 있다고 해서 말은 못했지만 좀 속상하긴 했었어. 그 작은 집에 제대로 된 가전제품 하나 못 드리고. 암튼 고생 많았고 김서방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이 참 기특하네. 니들 이사 간다고 하니까 네 엄마가 더 들떠서 난리야.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아주 난리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니들한테 고맙다. 고생했어. 이미 예산을 다 짜놓은 상태여서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었기에 거절을 했으나 아빠는 서툴게 오랜 시간을 걸쳐 제게 이체를 완료하시더군요. 아빠의 하루에 이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질 않아 그리하셨던 것이었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쓰고 계셨구나 하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제 친정 부모님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인상을 먼저 쓰셨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살면 될 것을 괜히 빚내서 감당 못하면 어찌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 충분히 둘이 갚아 나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안심을 시켜드렸고, 잘 살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남편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이해가 갔기에 제발 걱정 마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어머니가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안 그래도 나한테 도와주지 못해 면목없다 하시더라고. 물론 부모님이 자식들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꼭 미천을 대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시니까. 그리고 요즘 일하시는데 더 힘이 부처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절대로 우리한테 기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우리 이사 가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니 당신도 어머니 마음을 좀 이해해줘. 그리고 그동안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다시 들으니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눈꽃을 새 없이 바빴기에 결국 원하는 집을 얻긴 했었지만 양가 어른들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빚을 내서 가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좀 여유 있게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좀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 보아야지 하고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전제품을 보러 가는 날 시어머니를 일부러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손가락에 관절염이 와서 설거지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혼자 생활하시는데 꼭 필요하겠냐고 했지만 관절염 있는 상태에서 밥그릇 하나 수저 하나 씻는 것도 힘이 드시는 것은 사실일 테니 이참에 하나 마련을 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가전제품 샵에 모시고 간 것이었죠. 이것저것 구경을 하면서 슬쩍 식기세척기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마다를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데 뭐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말이죠.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었고 불편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편리한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사 가는데 돈 많이 들 텐데 당신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다 하시며 절대로 싫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을 두둑하게 운 좋게 상여금을 받았다고 꽁돈이 생겨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에 꽁돈이 좀 생겼거든요. 이사 준비하면서 예산을 짜 놓았었는데 돈이 조금 더 생겨서 충분히 여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정말 받아도 되냐고 반색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이사 시기에 맞춰 식기세척기를 넣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시어머니는 제품까지 골라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가전제품도 구경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였다고 하시고 싶으신 건가 하고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남편이 없는 곳에서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죠. 아가, 오늘 네가 한 말이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래. 그 상여금 넉넉하게 받았다는 그 말 말이야. 사실 식기세척기 말고 나 이번에 냉장고를 바꿔주면 안 되겠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냉장고가 아마 15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오늘 냉장고들 보니 아주 좋은 것들이 많더라. 사실 요즘 TV도 오래돼서 가끔 꺼졌다 켜졌다 지 멋대로 하기는 하는데 TV까지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 아휴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도 우습긴 한데 어차피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꽁돈이 생긴 거니까 원래는 없었던 돈이잖니. 아니다. 그냥 식기세척기로 할까? 아휴,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 냉장고랑 TV도 바꿀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리고 요즘 건조기 안 쓰는 집이 없다고 하긴 하더라. 그게 그렇게 좋다면서? 아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늙어 주책이네. 그냥 듣지 않은 걸로 해라. 그냥 식기세척기도 취소하자. 뭐 다 낡아빠진 가전제품들밖에 없는데 식기세척기만 좋은 거 들여놓으면 집안 분위기만 더 망칠 것 같다.
내 주제에 무슨 식기세척기겠니? 됐다. 안 들은 걸로 하고 안 본 걸로 하련다. 시어머니의 말이 듣기 조금 거북했지만 원래 새 물건들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다 같은 사람 마음이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는 어머니 편리함을 위해 꼭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하신 가전제품들은 사정이 허락될 때 하나씩 교체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친정과는 확연하게 다른 시댁의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저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 저는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100만 년 만에 보는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동생은 저희 부부를 가리키며 이사 축하해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끊이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형수님 오기 전에 어머니랑 이것저것 얘기도 좀 했고요. 이제 이사 가면 형수님이랑 형이 엄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도리죠. 그동안 엄마 고생도 많이 했었고 형이랑 저 키우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했었는데 이젠 엄마도 좀 편안해지셔야죠. 언제까지 어머니 일 시킬 생각인데요. 우리 어머니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수도 나중에 아들 낳게 되면 시어머니 될 텐데 어머니 입장을 가장 잘 헤아리셔야 하잖아요. 제가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요즘 세상엔 이기적인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라는 점도 있어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해야 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그 도리를 시집살이다, 며느리들을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예 결혼을 하지를 말던지. 어차피 결혼하면 며느리 입장에선 당연히 시부모님 모셔야 하는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옛날부터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건지. 암튼 저는 형수님은 적어도 그런 몰상식한 여자들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시동생 얼굴을 본 건 5손가락 안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명절 때, 시아버지 제사 때, 시어머니 생신 때. 본인이 시간 될 때는 참석을 했지만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았었죠.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약속을 깨면 바빴다고, 어제 너무 피곤했었다는 말만 하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해외여행을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여행 일정에 맞춰서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었죠. 이유는 용돈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연락을 아예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형수로서 시동생을 챙기려고 했고 얼마 없는 가족들끼리 뭉쳐야 할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대부분의 약속을 깼고 하물며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에는 꼭 돈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지금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도 시어머니 돈으로 계약금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살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까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뒤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에게 시동생이 자식 노릇을 하는 것을 봤다면 지금 제 앞에서 며느리 돌이 자식 돌이 운운하는 시동생의 말을 이 정도로 고깝게 듣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동생이 저런 말을 하는데 지나 잘하지? 지가 언제부터 자식 노릇을 했다고 내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지?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으니 시동생은 지가 뭐라도 된 듯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 언제 조카를 보여줄 것이냐는 선을 넘는 말까지 거침없이 하더군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 자체가 몰염치한 건지 몰라도 참 사람 됨됨이가 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남편의 동생이었기에 모자라도 부족해도 감싸주려고 했고 모르는 척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번 욕하고 나면 끝날 일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동생이고 나이 먹어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 분명 본인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 철부지 동생을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었죠. 남편을 위해 시동생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동안은 참고 넘어가 주었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저런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고 말이죠. 어머니를 모시든 말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순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간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자식은 이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오랜만에 얼굴 비추고는 지금 제게 가르치듯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철들지 않은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시어머니 귀에는 꽤나 거슬렸나 보더라고요. 살면서 제게 큰소리 한번 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거든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감히 도련님한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 집안이 없이 살아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니? 어느 집안이 어떤 며느리가 감히 시동생에게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니? 그동안 우리가 네 눈치를 좀 봤었는데 이젠 나도 내 할 말은 좀 해야겠다.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너야말로 나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명절 때도 항상 니네 집에 먼저 가고 게다가 네가 5년 동안 나를 보러 온 게 도대체 몇 번이나 됐니? 꼭 일이 있어야 왔었지. 일 없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냐고. 그리고 나 지금까지 너한테 아침밥 한 번 얻어먹어 본 적 없다. 왜?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없는 게 죄지.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게 죄지. 그래서 나 그동안 너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말 한 번 하지 않았었다.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니? 애가 지금 틀린 말 하나 하는 게 없는데 다 옳은 말만 하고 있는데 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나 니들이랑 살란다. 둘째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맞구만. 이제 나도 힘 떨어졌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당연히 나를 모셔가야지. 니들만 좋은 집에서 살라는 법 있어? 그리고 그 집 우리 아들 명의 아니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네가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해? 너는 만일 우리 시대 며느리였으면 맞아 죽어도 벌써 맞아 죽었어. 너처럼 시댁에 공을 쏟지 않은 며느리들은 옛날 같았으면 벌써 쫓겨났다고. 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지, 역시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자 붙은 사람인가 봅니다. 왜 갑자기 의기양양해지셨을까요? 집이 신랑 명의라서? 정말 웃기지도 않네요. 제 인생에 시집살이라는 것은 없어서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그동안 품었던 마음이 싹 다 사라져 버리더군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기엔 저도 시댁이라고 받아먹은 것 하나 없기에 어이없이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제 탓은 아닙니다. 이런 화를 자초한 것은 바로 다 시동생과 시어머니 탓이었죠.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거 없어서 너무 죄송했는데요.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뭘 해주셨는데요? 뭐 한번 저희 도움되게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 어머니하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남한테 뭔가를 바라시는 건데요? 그리고 아들 명의요? 왜 저 사람 명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공동 명의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희 집에 들어오고 싶으시면 제게도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저는 어머니랑 살 생각 추호도 없어요. 어머니가 만일 제 입장이라면 네네 알겠습니다. 얼른 저희 집으로 오셔요 하시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어머니 인생을 책임져 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억지를 쓰시면서 저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맞아 죽었다고요? 와, 저는 옛날 며느리가 아니어서 어머니 그 말 이해도 못하겠고 기분만 엄청 나쁘네요. 좀 어진 시어머니는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사이를 틀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 도련님. 도련님이라는 말도 참 웃긴데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도련님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때 얘기해요. 지금 한 이야기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주제 파악 좀 하시죠. 그리고 나는 형수예요. 누가 감히 형수한테 그렇게 말해요? 시어머니에게 품었던 마음도 다 사라졌고 더군다나 식기세척기를 넣어드리는 것도 모두 취소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찾아뵐 예정이었고 용돈도 알아서 더 챙겨드리려고 했었는데 다 시어머니가 복을 걷어찬 것이죠. 사람은 본인이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법이고 본인 상황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염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 아닌가요? 무조건 며느리만 잘해야 하고 며느리만 갖다 바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시댁이라면 뭐 초능력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왜 마치 본인들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사한다고 턱하니 돈 내어주는 시댁이 좋고 노후를 걱정시키지 않은 시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마음을 먹고 결국엔 내어주지 않으니 내어달라고 때려 쓰다니요. 어린 아이라면 아직 덜 성숙하다 하고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저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실망스럽고 그나마 죄송하게 생각했던 제 마음까지 더럽혀지는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한 며느리인가요? 무슨 생각으로 180도로 시어머니는 막 나가는 얘기를 하신 걸까요? 참 너무 어이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